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900세대 주민들이 3시간 넘게 전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천의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물 공급이 끊겨 5,000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오늘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판다 푸바오가 2달여간의 적응 생활을 마치고 오늘부터 대중에 공개됩니다. 우리 시간 오전 10시 반부터 중국 TV와 인터넷에서 푸바오의 모습이 생중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폭염특보가 내륙 곳곳으로 확대된 가운데 경북 경주에서는 36도까지 오르면서 6월 상순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륙 곳곳으로 확대된 가운데 강릉에서는 이틀째 열대야가 계속됐습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린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자 중에서는 열탈진으로 분류된 사람이 39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열사병은 22명, 그 밖에 열실신과 열경련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인천 백석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 수도사업소는 5,000세대 가까이 사는 해당 아파트 2개 단지와 인근 상가에서 녹물이 발생해 단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외부 건설업체가 공사 과정에서 수도 밸브를 잘못 건드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질 안정화 작업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7시 반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단지 아파트 5개 동 900세대 주민들이 3시간 넘게 전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과 한전 관계자는 까마귀로 추정되는 새가 아파트 전기 설비에 접촉하면서 정전이 시작됐고 내부 설비 문제까지 겹쳐져 복구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해 순방 사흘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한 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어 국빈 오찬을 함께하고 양국의 경제인 등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과 수주를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차 회의를 소집하며 간사 선임권과 함께 긴급 안건으로 최상병 특검법도 다루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야당의 원구성 강행에 반발한 여당은 불참할 전망인데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현행 당원 100%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일반 여론조사를 넣는 방안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심 반영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는 현행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원구성 강행 처리에 맞선 대응 방침을 논의하는데 전면 보이콧 여부를 놓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처남인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델리웨어주 월밍턴 연방법원에서 헌터가 지난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헌터 바이든은 최고 25년의 징역형이나 7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대야가 관측된 강원도 강릉은 한낮에 열기가 잘 식지가 않아서 더운 밤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시민들은 시원한 강가나 바닷가를 찾아 더위를 식혔는데요.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는 졌지만 여전히 더운 밤. 강바람이 부는 다리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분수쇼에 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바람도 불고 이 물 쏘는 그 수압에 마음도 시원한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바닷가에도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각이지만 이곳 강릉의 기온은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3.9도에서 불과 4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그자 시원함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바깥으로 나가면 좀 더워요. 백사장에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이야기꽃도 피우고 음료도 즐기며 더위를 달래봅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바닷바람 맞으면서 같이 더위도 식히면서 정말 좋았어요. 이번 주 내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시기가 초여름인데 벌써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덥습니다. 다락 같은 농산물 값이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이 폭염과 폭우가 잦을 거라는 여름 날씨 전망에 물가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장마철을 앞두고 농산물 비축기지에서는 배추 비축이 한창입니다. 그 현장을 이승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입니다. 경북 문경과 영양에서 수매한 배추가 줄줄이 저장고로 옮겨집니다. 작은 지게차가 배추 120여 포기를 한 번에 번쩍 듭니다. 한 폭이 3.3kg이 넘어야 수매 가능한데 요즘엔 망이 아닌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으면서 옮기기도 편하고 저장 가능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PVC 박스로 들어왔을 경우에 한 3개월 정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봄배추인 경우에는 보관 온도가 0도씨에서 2도씨 사이고 그다음에 습도가 한 90에서 95%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 기지에는 테니스 코트 2개 면적만한 배추 저장고만 8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700톤이 들어왔고 장마가 오기 전까지 2,000톤이 비축될 예정입니다. 채소 가운데 물가 가중치가 가장 높은 배추. 겨울 배추 작황 부진으로 4월만 해도 평년보다 60% 정도 비쌌지만 지난달 봄 배추가 나오면서 평년보다 값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은 엘니뇨의 영향이 남아서 폭염과 폭우가 잦고 재배 면적도 5%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여름 수급 관리를 위해 배추 2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폭우에 배추 모종이 쓸려나갈 것에 대비해 예비묘 200만 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입 배추 할당 관세도 이어갑니다. 국민들이 이제 먹거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좀 높다라는 인식이 또 있고 사실 또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이 물가 부분을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에 대한 어떤 여지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유가와 변덕스러운 날씨가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인천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물 공급이 끊겨 5,000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까마귀 때문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정인용 기자입니다.
욕실에는 녹물이 들어차 있고 세면대와 부엌 등 집안 곳곳에는 생수통이 비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은 구매 대란에 생수가 모두 동났습니다. 원래는 이거 갖다 놓으면은 뭐 15일이고 20일 정도 소모가 되는데 오늘 뭐 1시간 내로. 어제 오후 6시쯤 인천 백석동에 있는 2개 대단지 5,00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수도 공급이 끊겼습니다. 밥은 먹었는데 설거지를 못 해가지고 세수하고 양치하려고 지금 세수에 사다 놨어요. 4시간, 5시간? 그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요. 이제 애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 씻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물이 안 나와가지고 씻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인근에서 공사하던 건설업체가 수도 설비 밸브를 잘못 건드려 녹물이 유입되자 단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장 펌프 조절하는 밸브를 조절하다 그랬다고만 그렇게 들었거든요. 갑자기 수압이 세지거나 약해지면 관로가 흔들리면서 적수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어요. 저녁 시간 아파트 대부분이 암흑처럼 불이 꺼져 있습니다. 서울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전으로 주민들이 3시간 넘게 전기를 쓰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위에 있는 이제 음식물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죠. 지금 덥죠. 뭐 지금 제가 이제 물은 수도로 나오니까 물 끼얹고 지금 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까마귀가 전기 설비를 접촉해 정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2번째 국가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습니다. 동포간담회로 2박 3일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한 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에너지 자원 분야 등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속도를 높이자고 강조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양국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0억 달러 규모 가스전, 플랜트 사업 수주에 청신호를 켠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테게처럼 양국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에너지 자원 분야의 협력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이 투르크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체결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양국 기업의 교류와 협력이 더 활발해지기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 보장 협정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진 토대는 앞장서서 소통하고 협력해서 실질적 성과를 먼저 만들어낸 경제인의 노력 덕분이라며 양국 경제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즈니스 포럼에 이어 베르디 무하메도프 최고 지도자와 면담을 끝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1박 2일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번째 중앙아시아 순방국은 카자흐스탄입니다. 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고려인 동포, 재외국민과 간담회를 열고 2박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인 동시에 핵심 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스타나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안 처리의 핵심 관문을 모두 장악하면서 입법 드라이브의 제동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권은 법안에 반대를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 등을 확보하며 통상 입법 과정의 필수 3단계, 핵심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모두 거머쥐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원장 권한과 다수 의석을 활용하면 숙려기관이나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모두 무력화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보단 법과 성과를 강조하는 만큼 야당 입장에서 본회의 문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도 범야권이 제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확보해 하루 만에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데 정말 진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상정, 그거는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국회법은 여야가 다 동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단 며칠 만에 초고속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 실제 선례가 있습니다. 4년 전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와 의장을 모두 확보한 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한 지 4월 만에 통과시킨 겁니다.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여당 스스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하는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주제별 특위 15개를 꾸려 민생 현안을 챙겨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참여 없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한 만큼 당내에서도 마땅한 대응 전략 없는 무기력함만 더 부각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총에서 결론이 안 난 게 좀 마땅한 대응책이 좀 없기 때문에 대응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다 일련의 대응책입니다. 결국 야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할 여당 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셈입니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단독 원구성으로 거부권 명분이 충분히 쌓였다며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단독 입법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오히려 더 자주, 더 빨리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마저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헌터가 지난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또 권총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헌터 바이든은 최고 25년 징역형이나 7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헌터 바이든이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어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집권당이 참패하고 극우 세력이 약진한 유럽의회 선거의 여진이 유럽 대륙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올림픽을 6주 앞둔 프랑스에서는 27년 만에 동거 정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극우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독일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도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킨 유럽의 선거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독일에선 노골적으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고 나치 옹호 논란에 휩싸였던 독일 대한당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선거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ahlen haben klare Ergebnisse gebracht. Eine übergroße Mehrheit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unterstützt Parteien, die auch richtig finden, dass die Ukraine unterstützt werden muss. Das gilt für Deutschland, das gilt aber auch. 유럽연합의 지원이 절실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패배가 공동의 이익이라고 호소했습니다. В найнебезпечнішій ситуації ми в війні. А проросійські радикальні гасла небезпечні для ваших країн. 프랑스에선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3주 안에 판세를 뒤집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집권당 연합의 지지율은 극우 세력인 국민연합은 물론 좌파연합에도 밀렸습니다. 국민연합은 중도 우파인 공화당의 지지까지 확보하며 세력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차기 총리로 급부상한 바르델라 국민연합 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불법 이민 금지 등을 약속하며 극우 돌풍을 주도해왔습니다. C'est rester mobilisé parce qu'en fait l'enjeu de cette élection législative, c'est de choisir une nouvelle majorité et de choisir un nouveau gouvernement pour redresser le pays. 이에 따라 소속 정당이 다른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동거 정부가 27년 만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
파리올림픽 개막까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무의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 측은 어제 첫 공판기일에서 중앙당이 당 대표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부득이 참여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년 전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공인중개사 4명에게 각각 징역 7년에서 9년을 선고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치매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 대해 존속 살해와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정 이자율의 최고 2,357배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서 불법 대부업을 하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53명에게 1억여 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연이율 최고 48,000%를 적용해 이자로만 1억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동이 교권 침해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 교사노조는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교권보호위원회 재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4월 중국으로 보내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늘부터 다시 대중과 만납니다. 이미 일주일 전 격리구역에서 일반 전시구역으로 이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푸바오의 새 집이 어떤 곳인지 강정규 특파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푸바오를 만나러 중국 쓰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2달 남짓 격리를 마친 푸바오는 일주일 전쯤 격리 사육장에서 벗어나 전시구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만 내실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귀여운 모습을 미리 볼 수는 없었습니다. 푸바오의 새 집입니다. 오늘부턴 일반 관람객들도 이곳으로 와서 푸바오와 직접 만날 수 있게 됩니다. CCTV가 여러 각도에서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300제곱미터 크기의 앞마당. 평상도 있고 웅덩이도 있습니다. 它很活泼，那么它出来以后，它就可以这个很好的这个攀爬玩耍。你看也有这个水池。 대면식을 하루 앞두고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선 푸대접 의혹에 대한 해명도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는데 정수리 쪽 자국 관련 우려를 불식하려는 듯 미인점이란 애칭을 붙였습니다. 很人事的事情，福宝以坐卧的姿势，头顶着笼子把手的一角，然后睡觉，睡出来。 푸바오의 신랑감을 찾긴 이르다면서도 훌륭한 유전자 보전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不像我们这个有没有财富，还看看它有没有外貌。我们熊猫的话是为以保护这个大熊猫的这个遗传多样性优生优育为目的的。 판다 한 쌍을 보내달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선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那么经过严格的审核和评估，满足相关要求的合作机构，才能考虑纳入合作的范畴。 중국 인터넷에선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와 만나기 위해 쓰촨에 와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에버랜드 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쓰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연일 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륙 곳곳으로 확대한 가운데 강릉에는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동해안 지역에는 벌써부터 밤더위가 기승이라고요?
네, 밤사이 강릉의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동해안 지역 곳곳으로도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며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따뜻한 서풍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는 한낮에는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1도로 예년 기온을 3도나 웃돌겠고요. 경주는 35도 선까지 치솟는 등 폭염의 기세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9.6도, 대전은 18.9도, 대구는 2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남에 이어서 경기 남부와 전남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1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더위와 함께 연일 맑은 날씨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자외선이 강하다고요? 네, 오늘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까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시고요.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에서는 멀리 떨어져 이동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더위 속에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더위가 계속된다고요? 네, 주 후반까지 더위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선까지 치솟는 등 매우 덥겠습니다.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법야권 192석을 앞세워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무력화하기엔 의석 8개가 모자랍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목표라면 이 타협과 설득은 불가피한데요. 강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은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180석을 무기로 상임위원장 18명을 독식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40일 넘게 원구성 협상을 했던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공세 수위나 속도는 더 높고 빠르다는 평가입니다. 정권은 뺏겼지만 총선에서 현 정권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기세를 올려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용산 눈치나 보면서 국회가 일을 못하게 길을 막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여야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불쾌감도 엿보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14번 거부권을 쓰고 입법 대신 시행령 정치를 택한 여권이 야당을 협치 상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대선 직후부터 야권 인사를 잇따라 겨눈 검찰과 총선 전까지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룹니까? 그게 어디 법입니까?
하지만 민주당 역시 강대강 대치로 일관해선 특검이나 민생지원특별법 등 쟁점 법안 입법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겪었듯 여당의 이탈표 없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당은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한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법 왜곡죄까지 만들어서 판사 탄핵법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언제든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는 제3정당에서도 감정 싸움만으로 성과가 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원 구성이나 빠른 국회의 정상화가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복수를 하기 위한 것처럼 국민들께 보여져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민주당은 당분간 국회 안에서 여야 균형보다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정부와의 균형부터 복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강공이 이어질수록 여당도 더 강하게 결집할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도 성과 없이 감정 싸움으로만 치닫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승계형 단일 지도체제를 띄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대표 선거 1, 2등을 사실상 투톱으로 세우자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한동훈 견제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황 위원장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7월 전당대회에 적용할 지도체제로 연일 승계형 단일체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와 달리 당대표 2위 득표자를 낙선시키지 않고 수석 최고위원을 맡기자는 게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대위만 4차례 띄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표가 공석이 되면 수석 최고위원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해 당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승계형 체제엔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것에 대비해 사실상 투톱 체제로 힘을 분산시킬 장치란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거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을 반대하는 거냐 이 룰 변경이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황 위원장은 승계형 체제가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만큼 때가 되면 당대표직을 후계자에 맡기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설명입니다. 후계자가 있으면은 내가 후계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나가도 당원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훨씬 부담이 적을 거예요. 당원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오늘 공개됩니다. 애초 발표 계획에서 하루 미뤄진 건데 특위는 추가 논의를 위한 거라고 설명했지만 승계형 체제를 두고 고심이 깊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통계청이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15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7만 명대로 급감했다가 지난 4월 26만 명으로 늘었는데요. 고령층 취업자 수가 전체 고용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5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합니다. 3월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4월 5조 1,000억 원 늘어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이 어떻게 집계됐을지 관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식품 업체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식품 전시회 서울푸드 2024가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인공지능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파악한 성적 허위 영상물만 최근 3년 사이 4배 가까이 폭증했는데 가짜 음란물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범죄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딥페이크 사이트입니다.
K-팝 아이돌 등의 얼굴로 조작된 음란물이 가득합니다. AI 합성 기술로 유명인을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은 건데 일반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이른바 지인 능욕방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서현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SNS에 올려뒀던 평범한 사진이 음란물로 둔갑해 단체 채팅방에 뿌려졌을 때의 공포가 여전합니다. 함께 퍼진 연락처로 성희롱 메시지까지 쏟아져 한동안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놓은 그 사진도 있고 네이버 계정으로도 로그인을 해서 그 클라우드에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도 저장해서 텔레그램에 뿌리고 당시에는 진짜 집 앞에 누구 찾아올까 하는 생각했어요.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의심되는 남성을 지난해 12월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특정 안 하고 8월에 신고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또 다른 피해자 민서 씨는 누군가 자신을 계속 지켜봤을 거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몇 년 전 SNS에서 지웠던 사진이 버젓이 나체 사진으로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합성되는 이미지를 보게 되어서 잠깐 올리고 삭제했던 사진인데 아마 저장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걱정이나 불안이 제일 컸고. 이처럼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사례는 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에 접수된 성적 허위 영상물 시정 요구만 2021년 1,900여 건에서 지난해 7,100여 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불과 넉 달 동안 4,7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당국이 파악한 것만 이 정도라 실제 피해는 더 심각할 걸로 추정되는데 정작 가해자를 잡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범행이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탓입니다. 일정한 경우 IP 등 정보 회신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다양한 경로를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성 방법이 무척 손쉬워지고 있는 만큼 향후 그 증가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첫 방송되는 YTN 신규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수사 및 처벌의 한계, 그리고 제도적 보완책을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어제 인천공항 1활주로에 화물기가 착륙하면서 타이어가 파열돼 활주로상에 멈춰섰습니다. 복구 작업을 위해 활주로가 12시간 넘게 묶이면서 항공기 650여 편이 무더기로 이착륙이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1활주로상에 화물기 한 대가 멈춰섰고 기체 아래로 복구 인력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자세히 보니 랜딩 기어의 타이어 여러 개가 완전히 파열돼 떨어져 나갔고 노출된 바퀴 휠이 활주로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7시 5분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 소속 대형 화물기가 착륙하는 과정에 타이어와 랜딩 기어가 파손되면서 활주로에 멈춰선 것입니다. 이상 조짐이 처음 발견된 건 그보다 2시간 전인 새벽 5시 3분 사고 화물기가 미국 앵커리지를 향해 인천공항 3활주로를 이륙하던 순간 타이어 파편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항공기는 이륙 이후에도 계속 기체 이상이 감지돼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왔고 다시 착륙하다 본격적으로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직후 인천공항은 1활주로를 차단했는데 활주로가 묶이자 항공기 수백 편의 이착륙이 2시간 이상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다가 문자를 받아서 지금 공항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짜놨는데 갑자기 한 3-4시간 전에 들어가지고. 앞서 타이어 파편이 떨어졌던 3활주로도 3시간 반 동안 운행이 차단돼 한때 활주로 한 개만 열려 있는 아찔한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인천공항 4개의 활주로 중 제포당 공사 중인 2활주로를 뺀 3개의 활주로가 운영 중이었는데 새벽 5시 3분부터 8시 36분까지 3활주로가, 7시 5분부터 1활주로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는 아틀라스 항공사와 제조사인 보잉사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최근 프로폴리스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구 제품의 항산화 관련 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기간 동안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살 수 있는 프로폴리스 제품들입니다. 캡슐 형태에서 뿌리는 액상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최근 이처럼 프로폴리스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프로폴리스 제품 중 무려 44%가 해외 직구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판매되는 상품 40개의 성분을 조사해보니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제품 24개 중 75%인 18개 제품에서 성분 함량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캡슐형 14개 제품이 하루 섭취량 20에서 40mg이란 국내 기준에 미달이거나 초과했고 액상 제품의 경우 검사한 4개 제품 모두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또 항산화 기능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제품 4개는 모두 함량 미달이었는데 표시된 함량에 단 1%만 포함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함량이 초과된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생각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할 경우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플라보노이드가 고농도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할 때에는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염이나 감기에 좋다거나 면역력을 높인다는 등의 문구도 지적됐습니다. 건강기능 개선과 관련된 문구는 일반 제품인 해외 프로폴리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사 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 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 강화 같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런 액상 스프레이 6개 제품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발견돼 이렇게 음주 측정 전에 복용을 하게 되면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해외 직구 시 구매 대행 사업자가 제시한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 성적서를 꼭 확인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인 4명이 대낮에 괴한의 공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국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지린시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 베이산 공원입니다. 미국인들이 땅바닥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은 상의의 절반 이상이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베이산 공원에서 미국인 4명이 흉기를 든 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코넬 칼리지 소속 강사 4명인데 중국 대학과의 교환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린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대학 측은 피해 강사들이 자매 결혼을 한 중국 베이화 대학을 방문 중이었다며 베이화대 교직원들과 함께 공원을 방문했다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으로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혐오 범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警方初步判断此案系偶发事件，目前正在进一步调查中。中国是世界上公认的最安全的国家之一。 외신들은 경찰이 55살 추이라는 성을 가진 중국인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경찰의 말을 인용해 이 남성이 공원에서 걷다가 외국인들과 부딪힌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지한대입니다. 일본 정부가 품질 인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도요타 등 5개 자동차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는데 협력 업체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협력 회사만 7만 7천여 곳에 이르는데 일부 모델에 대한 생산 중지 지시가 내려지면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국토교통부가 도요타를 시작으로 혼다까지 품질 인증 부정 행위가 발각된 자동차 회사 5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일주일 동안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현장 조사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특히 혼다는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주요 부정 행위는 연료 출력 시험에서의 데이터 조작과 법규를 벗어난 기준 적용 등입니다. 5개 자동차 업체의 부정 행위가 신고된 모델은 38종, 판매 대수는 5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부는 이들 가운데 모델 6종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출하 정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부정 행위가 발각된 자동차 업체들의 거래처는 7만 7천 곳, 거래액은 30조엔, 우리 돈 263조 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출하 정지로 협력사들의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일본 자동차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일본 경제계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日本のそのものづくり、特に日本が誇る自動車産業でこういうことが、ちょっと頻発したと。早くこれ是正しなければ。 도요타, 혼다 등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손해액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유례없는 현지 조사와 파장을 놓고 일본 경제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애플이 자체 기기에 탑재될 운영체제에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7.26% 오른 207.15달러에 마감해 사상 처음으로 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마감 직전에는 207.16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불이나 관람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시간 11일 오후 3시쯤 베르사유 궁전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관람객들이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측은 공사 중인 지붕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화재 경보가 울렸고 소방대가 즉각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방콕 명소인 짜뚜짝 시장에서 불이나 동물들이 떼죽음당했습니다. 방콕 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새벽 4시쯤 짜뚜짝 시장 애완동물 구역에서 불이나 1,300제곱미터에 걸친 118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고 이른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포 우리 내에 있던 각종 애완용 동물 10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일본 도쿄 한국 학교에서 한 학생이 최루 스프레이를 뿌려 다른 학생 일부가 눈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쿄 한국 학교 측은 어제 오전 9시 반 중학교 반에서 학생 한 명이 교실 뒷문에서 장난으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레이 분사로 학생 38명이 구토, 눈 통증 등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3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동물 권리 시민단체 애니멀 라이징 소속 운동가들이 찰스 국왕의 초상화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니멀 라이징 운동가들은 현지 시간 11일 런던의 한 미술관에 걸려있던 찰스 국왕의 초상화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월레스의 이미지를 붙이고 영국 왕립동물학대 방지협회의 활동을 조롱하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조나단 여가 그린 이 초상화는 지난달 처음 공개됐는데 선명한 붉은 색조를 배경으로 웨일스 근위대 군복을 입고 어깨 위에 나비가 있는 군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출근 준비하랴, 아이들 등교 준비시키랴, 아침마다 전쟁 치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출근길에 아이들을 맡기면 선생님이 간식과 숙제를 챙겨주고 등교길까지 동행하는 아침 돌봄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정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워킹맘 호성희 씨가 출근 전 아이들과 들리는 곳은 동네 키움센터입니다. 부부가 함께 이른 아침 집을 나서야 하는 만큼 자녀가 등교 전 홀로 남겨져 있는 돌봄 공백을 센터가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학교 등교하기 이전에 저희가 출근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일터에 나가 있으면 시간 맞추기 좀 어려워서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부담도 줄고 걱정도 많이 덜었어요. 아이들은 간단한 간식을 먹기도 하고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등교 준비를 마칩니다. 학교 갈 시간이 되자 돌봄 교사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너며 교문 앞까지 배웅합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아침 시간까지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아이 등교 준비를 위해 챙길 게 많지만 출근 시간과 맞물려 충분히 신경 쓰기 어렵고 그렇다고 등원 도우미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반영한 겁니다. 시범 운영 기간인 2달 동안 키움센터 10곳에 이용자 1,100여 명이 몰릴 정도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틈새 공백을 메꾸지 못해서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그 맞벌이 부모들의 틈새에 있는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시는 아침 시간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255곳, 서울에 있는 모든 키움센터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에서 각종 재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재건 사업을 앞두고 우리나라 물산업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도시 부차. 한때 러시아군에 점령돼 수백 명의 민간인이 학살되고 수자원 시설 등 곳곳이 파괴됐습니다. 우리 물관리 당국이 산업도시 개발을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축구장 92개 정도의 면적인 66만 제곱미터 부지에 물공급 사업 등을 추진해 각종 기반시설을 마련한 뒤 기업을 유치해 부차시를 경제성장을 이끌 거점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지에서 개발 구상안을 제시하고 토지 소유 기업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Щиро вірю в нашу співпрацю, в успішність цього проєкту. Лише разом ми можемо стати сильнішими і доповнювати один одного.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인 호로독시에서는 지능형 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폴란드 접경 지역인 특징을 살려 부차시보다 2.5배 넓은 부지에 미래지향형 녹색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Городок дуже важливий як основа, база транзитних шляхів з Європи в Україну, також в Азію. І городок важливий як територія, де може розвиватися успішно економіка, у тому числі ті проекти, які відображені у меморандумі про співпрацю. 한국수자원공사는 우크라이나 수자원청과도 만나 물관리 기술 공유 등으로 도시 재건에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습니다. 물공급 시설과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부차시가 전쟁 전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물관리 당국은 법률 검토와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산업도시 개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